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우리가 살아갈 노년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고민하지만 그 시작은 결국 젊은 시절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그 중에서 놓친 부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나이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58세 김태호 씨의 사연입니다. 김태호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58세의 남성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젊은 시절에는 자주 친구들과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일하게 된 후 업무가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빠져들면서 운동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김태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운동을 즐겼습니다. 달리기,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했죠. 몸도 건강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이 바빠지면서 운동은 하지 않게 됐고 그 대신 야근과 회식, 출장 등으로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죠. 김태호 씨는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을 느끼다 어느 날은 자주 어깨가 아프고 무릎도 시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바쁘게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언제부턴가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이 쌓이고 자주 아픈 부위도 생기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일상적인 일들도 힘들게 느껴졌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나를 버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려. 김태호 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이 굳어 있었죠. 걷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김태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우선이 되고 운동은 나중으로 미뤄지며 결국 우리 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김태호 씨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점차 체중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 그는 일상 속에서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몸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고 자전거를 타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런 운동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은 것 같아요. 김태호 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덜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운동을 습관화하며
그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운동을 계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김태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작은 시작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은 반드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들고 체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자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경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55세 각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지혜 씨는 한때 직장에서 매우 바쁜 생활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에 큰 변화를 겪으며 그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건강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기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이 계속되면서 결국 몸과 마음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어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줄 알았고 그저 일을 잘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하고 마음은 항상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박지혜 씨는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가중되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쌓여갔고 박지혜 씨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짧은 휴식과 불규칙한 수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회상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가 원인인 가슴 답답함과 불안 증세가 심해진 상태였죠. 박지혜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기 전까지는 몸이 아파도 일을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녀는 먼저 심호흡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중 몇 번씩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지혜 씨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 20분만 앉아 있으면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명상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일단 내 마음을 비워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박지혜 씨는 명상 외에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작은 감정의 변화부터 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기 속에서 마음의 흐름을 기록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내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마음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지 살펴보니 그동안 놓쳤던 작은 행복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지혜 씨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것들에 너무 집중했기에 내면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이 물음은 박지혜 씨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매일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에게 주는 시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가 제게 중요한 것들이란 걸 깨달았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박지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혜 씨는 이제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차 한잔을 하며 여유를 찾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지혜 씨처럼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66세 김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김영수 씨는 한때 바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저 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60대 초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와 그 관계가 어떻게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30대부터 한대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경영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평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종종 소홀히 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회사 일로 바빴고 심지어 휴일에도 긴급 회의나 업무 지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일이 더 중요했어요. 회사의 성공, 승진. 그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였죠.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중요한 건 내가 일을 잘하는 거였고 그게 나를 평가받는 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서 결국 회사에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중에 처음으로 며칠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사람들과 얼마나 진정으로 소통했을까? 김영수 씨는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 했지만 점차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내 진심을 이해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그는 그제서야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서 위로와 이해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나 혼자만의 성공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성공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었죠. 그 후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사라진 연락처를 찾아 마음속에 미안함을 표현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그는 예전에 함께했던 친구들, 오랜 동료들과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했어? 내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니 정말 기쁘다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뭉클했죠. 그동안 나는 바쁜 척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직장 생활에 갇혀 있었어요. 진정한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김영수 씨는 다시 만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에도 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 모임을 갖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변화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도 더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이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내일의 하루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나의 행복과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는지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도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공감, 그 모든 게 나를 치유해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이처럼 김영수 씨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내면적인 안정을 만들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 수 없으며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 씨처럼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연에서는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때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내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63세 이선희 씨의 사연입니다. 이선희 씨의 인생은 긴 시간 동안 가족과 농사를 짓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젊은 시절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했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자립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들을 돌보지 못한 자신에게 잠시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이선희 씨는 어느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죠.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때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그저 살아가기에 바빴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에게는 그리움만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선희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선희 씨는 그렇게 다시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평소에는 하기 힘들었던 조용한 산책을 일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너무 고마워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는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내 안에서 평화를 찾고 있어요. 그 후 이선희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주도 주변을 여행하며 바다를 보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나는 이제 나를 돌보며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선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삶의 의미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선희 씨처럼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몸은 나이를 먹고 마음도 함께 성숙해지며 점차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초이며 우리가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 매일의 작은 습관, 마음의 자세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꿈을 쫓으며 그렇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작은 건강의 신호들을 놓치기도 하고 내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동안 놓쳤던 건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며 그것은 시간에 의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몸도 함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과도한 스트레스, 지나치게 쌓인 걱정들은 결국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내면의 평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잘 돌봐야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과 몸이 건강할 때 그 사랑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행복은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생각은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체는 분명히 변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며 작은 일상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들이 가장 값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우리가 살아갈 노년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건강과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